어제 밭에 땅부자를 주고요. 일주일 있다가 이제 거름이라든지 무숙 거름이라든지 뭐 해조 추출물, 그 다음에 광어 분말 같은 거를 또 이제 줘야 되는데, 땅부자에 그 유황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퇴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쉬는 동안에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이제 뿌려줄 겁니다. 그 미생물 배양 이제 저 밭에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마련했어요. 물은 지금 지하수거든요. 여기에 지하수가 나오는데, 지하수를 받아가지고 좀 따뜻하게 해놨습니다. 햇빛 받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하고 이런 망을 팔 텐데, 이게 좀 찌꺼기가 안 나가야겠죠. 뭐 양말 같은 거 해도 되고요. 못 쓰는 양말. 이거는 구멍이 좀 크긴 큰데 그래도 양파망보다 나으니까 요걸 팔더라고요. 이게 더 촘촘한 게 있으면 좋은데 면 같은 거 있으면 좋습니다. 면 같은 거. 왜냐하면 찌꺼기가 있으면 나중에 그 분무기라든지 이런 데 넣으면 찌꺼기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찌꺼기가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좋거든요. 감자를 삶았어요. 으깨질 수 있도록. 둘, 넷, 여섯, 여덟 개. 많이 먹으라고 대충 넣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자를 으깨줍니다. 미생물이 먹고 살아라는 거죠. 미생물 밥입니다. 한 이 정도 통에 한 6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주먹만한 거 6개. 주먹보다 작은 거 한 6개, 5, 6개. 4개 하고 싶으면 4개 하고, 뭐 적당한 비율 이런 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쌀뜨물도 넣어요. 버리기 좀 아까워 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럼 좀 으깨졌죠. 그 다음에 이 부엽토거든요. 부엽토 한 3주먹 2주먹만 해도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많이 그래가 주물럭 그러면 흙탕물입니다. 좀 더 넣을까?
이렇게 하고요.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바닷물 넣습니다. 미네랄이 요 안에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안에도 지금 세균이 번식해 가지고 뭐가 많아요. 그 바닷물에 있는 미생물이 있겠죠. 어느 정도 넣느냐 하면 대충 넣으면 됩니다. 대충 넣으면 돼요. 이래 가지고 여기에 그늘이 돼야 됩니다. 햇빛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산이라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철사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완성이거든요. 저래 갖고 한 4월, 지금은 기온이 좀 낮아서 뭐 4, 5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4, 5일 정도 지나면 저게 이제 거품이 막 생깁니다. 그때에 바로 떠서 줘야 됩니다. 물을 10배까지 섞어서 줘도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또 번식할 테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자밭에 어저께 땅부자를 뿌렸죠. 그래 이제 일주일 있다가 다른 거 뿌리기 전에 그 사이에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땅에 그 미생물이 많으면 땅 속이 복잡하겠죠. 그럼 병균이 와도 발 디딜 틈이 없겠죠. 그러니까 병충해를 덜 한다 이 말입니다. 저처럼 농약 안 쓰고 비료 안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요 미생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생물 주면서 농약을 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뭐 미생물 주고 농약 줘가지고 미생물 다 죽일 일이 있습니까? 물론 농약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비료 같은 거 주면은 그 땅이 산성화돼 갖고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료 안 주고 미생물로 밭을 관리하면 경운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경운을 흙하고 이렇게 섞어만 줘도 흙이 부실부실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감자라든지 뭐 크기 좋지 않겠어요? 모든 작물이.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미생물은 이렇게 만드니까 뭐 어려운 거 없죠. 돈 드는 것도 없습니다. 부엽토는 산에 가서 시커먼 흙이 있습니다. 낙엽을 다 들치고 밑에 보면 딱 흙이 토 아닙니까? 부엽토 흙이 썩어야 됩니다. 새카맣게 썩어 있어요. 그 이제 그 옆에 계곡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여름철 되면 허옇게 곰팡이가 피거든요. 땅에서 그런 흙이 좋아요. 그걸 갖다가 조금만 퍼와 가지고 아니면은 뭐 배낭에 한 배낭 짊어지고 와 가지고 두고두고 쓰면 돼요. 그 안에 그 미생물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요. 두고두고 쓰시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돈도 하나도 안 들죠. 바닷물이 없는 경우에는 소금 있죠. 소금, 그 천일염을 녹이면 됩니다. 한 주먹 정도 녹이면 됩니다. 맛소금 안 됩니다. 맛소금 말고 천일염 녹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재료 뭐 감자 대여섯 개, 그 다음에 부엽토 한 서너 주먹, 그 다음에 천일염 두세 주먹, 뭐 이 정도 넣고 놔두면 나중에 거품이 버글버글 합니다. 버글버글 할 때 딱 떠서 주면 됩니다.
물 10배 섞어서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 한 통에 1000평 이상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1000평 이상도. 그러면 뭐 비용도 안 들고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바닷물 떠와가지고 조금씩 섞으면 되니까요. 토양 소독할 때도 바닷물 섞어갖고 물하고 섞어갖고 줘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염분하고 염류하고 다르거든요. 염분이 조금 있으면 좋습니다. 염류 피해가 있다. 이거는 비료 많이 치면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닐하우스 거기에 염류 피해가 많습니다. 농약이 배출이 안 되니까. 노지에는 염류 피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막 신경 안 쓰고 해도 되고요. 그 염류하고 염분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염분은 밭에 조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바닷물 들어가면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저거 만약에 다 못 쓴 경우는요. 그러니까 거품이 부글부글 할 때 떠서 써야 되고요. 거품이 만약에 죽죠. 그럼 미생물도 안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래 놔두면 그게 액체 비료가 됩니다. 액체 거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버리지 말고 놔뒀다가 분무기 같은 걸로 이렇게 주면 그것도 거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남으면 놔뒀다가 미생물 시체들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